호주대학 입시 전략 세미나 제가 지금부터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최대한 속도를 좀 높여서 빨리 진행을 하고요. 그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조금 문의하실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0년, 지금 5, 6년 차 호주 조교학 전문가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딸이 고등학생 되기 전까지도 몰랐던 게 너무 많으니까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그 호주 대학을 입학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입학을 하는지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의 검정고시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한국의 고등학교 성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내신을 통해서요. 한국의 수능 점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호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에이타라고 하는 호주 수능 점수가 나옵니다. 그 호주 수능 점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호주 고1만 마치고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고2를 마치고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한국 대학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에이타라는 것과 패스웨이를 통해서 입학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국의 수능을 통해서 입학하는 방법 요 위주로 해서 한국의 수능을 통해서 가는 방법은 뭐 검정고시를 통해도 한국의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것이 전공 선택입니다. 어쩌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공 선택이에요. 자녀가 마케팅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호주 대학에 마케팅을 전공했어요. 그럼 뭐 마케팅은 호주 국립대학의 3년 과정이니까 문제없죠? 마케팅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게 맞고, 그죠? 쭉 공부하다가 3학년 졸업 한 학기쯤 남으면 거의 예외 없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 나는 졸업 이후에 떠나야 돼? 마케팅 했으니까 떠나야죠. 호주 정부가 원하는 그 직종이 아니면 뭐 가차 없습니다. 졸업비자 받아서 그냥 2년 정도 알바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선택할 때 경영 호주 정부가 원하는 전공 아니거든요. 경영 정보는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 기껏해야 18살인데 무슨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호주에서 몇 년간 공부했다 하더라도요. 대학을 졸업할 때는 다릅니다. 왜? 한국에 돌아와서 아빠가 기업을 물려줄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학생도 생각을 하죠. 내가 호주에서 고용이 되는 것과 한국에서 고용이 되는 것과 호주 영주권 받고 호주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 개념 아닙니다. 지금은 영주권 받고 내가 정상적으로 호주에 취업을 해서 뭐 전공에 따라서 5만 불, 10만 불 정도는 기본 찍고 들어가니까 대졸 초입이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뭐 작게는 3년, 4년 정도 경력을 쌓고 한국에 오르면 학원 강사 안 빠지죠. 졸업장만 들고 온다? 거의 학원 강사 빠집니다. 제가 안타깝지만 저희가 수석에서 갔던 학생들 상당수도 한국에 돌아온 케이스는 그 전공 살리기 힘들어요. 하버드 졸업장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냥 좀 큰 학원 가냐, 좀 동네 조그마한 영어 학원 가냐 이렇게 돼요. 그거 학원 선생님 하려고 뭐 학원 선생님 중에서도 대단한 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거 하려고 호주에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다 어디서 결정되느냐? 전공에서 결정돼요. 전공에서.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를 제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타가 뭐냐면 랭크입니다. 랭크. 점수가 아니고 대부분은 점수를 알고 있는데 점수가 아니고 랭크입니다. 랭크는 뭐냐면 줄 세우기. 호주의 모든 수능 50%. 자, 근데 이 수능 50%는 호주도 이제 한 달간 시험 칩니다. 한국은 하루 만에 시험 치는데 호주는 한 달간 시험 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10월 셋째 주까지. 지금 이제 제가 딸이 2명 있는데 둘 다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중3, 고3입니다. 지금 이제 고3 큰 딸은 열심히 지금 오늘도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뭐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석 달 남았네요. 네, 9월 마지막 주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호주 고3이 대학을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한국의 고3이 대학 갈 때 과목 몇 개가 있어요? 모르겠는데 호주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154과목입니다. 154과목의 필수는 딱 하나, 영어. 영어 과목 하나만 딱 필수입니다. 왜? 다른 아이들이니까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아이가 왜 음악하고 수학은 좀 연관이 있어요. 음악하고 수학은 좀 연관이 있고, 자,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아이가 왜 바이올로지를 해야죠?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의학 관련 전공을 하겠다는 아이는 굳이 미술 과목 선택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어도 정식 과목인데 한국어 안에 4과목이나 있습니다. 한국어 안에도 어드밴스 코리안이 있고요. 베이직 코리안이 있고요. 제 딸이 선택하는 코리안 컨테스트도 있고요.
4개나 있습니다. 왜 4개가 있을까요? 아빠 엄마가 다 한국 사람이 제 딸하고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노란머리 호주애하고 똑같이 한국어를 시험 친다 그러면 호주에는 그 과목 선택 안 하죠. 이게 페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 그래서 이 이제 내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내신이 한국은 예를 들어서 그 9등급까지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A 고등학교의 내신 3등급하고 저기 지방 도시에 있는 B 고등학교의 내신 3등급은 같은 3등급이죠. 근데 이거 수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대학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 복잡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차이만큼 차별을 하는 거죠. 차이가 났는데 차별을 하는 건 차별이 아니죠. 차이가 났으니까. 똑같은데 차별하면 차별이죠. 근데 이 한국 어쨌든 그렇게 하죠. 근데 호주는 그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데 자, 호주에 A 고등학교하고 B 고등학교 있어요. 그럼 자, A 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을 선택했어요. 고3이. 보통 호주에 평범한 고등학교면 한 고3이 150명쯤 됩니다. 150명쯤 되는 데서 생물을 한 30명이 선택했다고 쳐요. 그럼 내가 생물을 선택했어요. 그럼 우리 30명이 이 수능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능을 쳤더니 100점 만점이라고 간주를 해요. 쳤더니 90점이 나왔어요. 그 30명의 평균이 90점. 그 다음에 호주의 저 지방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뭐 또 한 30명이 생물을 선택했다고 쳐요. 그 생물을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도시 간의 차이도 있고 학력 차이도 있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아이들 평균은 90점인데 여기 아이들은 60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훨씬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제가 이야기시키고 그냥 말씀드린 거지. 60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60점 안에서 아이가 3등급 하든가 하고 90점 안에서 3등급을 어떻게 똑같나요? 다른 거죠. 다르니까 이걸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신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 교민분들이나 엄마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학교 점수라고 그래요. 학교 점수. 실제로 학교 점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그 학교가 늘 우수하면 올해 우수했다가 내년에는 바닥이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 학교를 항상 우수하잖아요. 보통. 그죠? 그럼 그 학교에 이제 내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선택한 고등학교가 학력 수준이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면 나는 이걸 잘 받았는데 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엉망이 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거를 또 작은 도시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거기 또 친인척이 있어서 작은 도시로 가고 이렇게 해요. 그럼 가면 아이 성적이 괜찮거든요. 아이 공부 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 점수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엄마들이. 왜 이래?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아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전공들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꽤 공부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왜? 학교 리포트는 그 학교 애들끼리만 나오잖아요. 그 학교에서 리포트 잘 받았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이 뭐냐? 자, 생물을 아까 30명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보세요. 자, 이 앞에 있는 학생은 생물을 선택했어요. 저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커머스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하면 상업 과목. 네, 상업을 선택했어요. 고3 과목에 상업이 있습니다. 상업을 선택했고 생물을 선택했어요. 자, 그 해 생물이 어렵게 나왔네. 그러면 생물 선택하는 아이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맨날 이번에는 뭐가 어려웠다, 쉬웠다 이러잖아요. 호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물을 선택한 전국에 있는 전국 학생, 생물 선택한 아이들이 전국에 뭐 한 3만 명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물은 보통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3만 명의 평균이 있겠죠. 3만 명의 평균을 180이라는 지수에 딱 놓습니다. 커머스를 선택한 아이들이 있겠죠. 커머스는 생물보다는 좀 작을 거예요. 전국에 한 10,000명쯤 된다고 쳐요. 그럼 그 10,000명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 점수가 있잖아요. 요 평균 점수하고 요 평균 점수를 딱 대입시켜가지고요. 얘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상관없죠. 왜? 3만 명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3명의 평균이 아니고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온 대로 분리할 게 전혀 없어요. 그 수치하고 이 수치를 이퀄라이즈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아트를 선택했는데 비주얼 아트를 선택했을 때 우리 클래스에 우리 학교에 고3이 8명이 있어요. 그 비주얼 아트를 선택했으면 나만 잘하면 됩니까? 얘도 잘해야 됩니까?
얘도 잘해야 된다니까요. 왜? 아까 우리 학교의 3등급이 전국의 3등급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학교 전체 성적이랑 다른 데 전체 성적이랑 이거를 또 저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8명이 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주얼 아트는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암기 과목 같은 거 생물 같은 거 막 공부하다가 내가 노트 잘 정리했어요. 옆에 친구 쉐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쉐어해야 된다니까요. 너도 정말 잘해야 된다니까. 얘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8명 중에 한 3명이 시험 망쳤다? 내 점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 마치고 도서관에 가면 3, 4, 5 모여 있습니다. 으쌰 화이팅!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왜? 같이 잘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제임스하고 에이미하고 톰이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 책에 그대로 있는 거 제가 지금 인용한 거예요. 자, 얘는 지금 5과목을 선택했는데요. 바이올로지하고 뭐 경영이라고 봐야죠. 비즈니스 스타디하고 잉글리시 기본하고 뭐 매스2 그리고 체육과목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체육과목 안에도 종류가 무지무지 많아요. 댄스도 있습니다. 댄스. 발레도 있고 우리 아이가 댄스 잘한다. 그럼 댄스 과목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그 관련된 뭐 어떤 퍼포먼스과 같은 데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점수를 받으면 이 점수를 쭉 받으면 제가 요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요거 평균을 요 점수의 평균이에요. 이 밑에 거 한 줄은 제가 그냥 기입해서 넣었어요. 평균이 75.2예요. 83.6이고 82.6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점수의 평균이 83.6인데 얘는 에이타 점수는 75점밖에 안 돼요. 얘는 82.6인데 평균이 에이타에서는 85점을 받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얘는 65점밖에 75.2 받았는데 이 점수 더 떨어지고 근데 얘는 그렇다 치고 얘 두 명은 보면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얘가 평균이 10점이나 더 높은데도 실제로 아니 평균이 거의 똑같은데도 얘가 한 1점 정도 높은데도 에이타 점수는 얘가 10점이나 높아버립니다. 왜 높냐면 이게 스케일입니다. 배수에는 뭐냐면 자 우리 대학에 올 사람 자 그럼 너 고2야 그럼 너 고3 하지 말고 우리 대학에서 1년 공부해. 우리가 공부를 시켜줄게. 너 전공 뭐 할래? 오케이 그럼 그 전공에 따라서 그게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파운데이션 안에는 이게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상경계열로 갈 친구 공학을 할 친구 의료계통으로 갈 친구 그렇게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아까 그 파운데이션을 그러니까 패스웨이를 통해 소수대학 가는 방법인데요.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면 대학교 1학년이 됩니다. 이 파운데이션 하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을 예를 들게요. 작년 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이니까 이제 2018년에 19학년도 가니까 95%가 다 갔습니다. 시드니 대학에. 그 5%는 못 간대요. 그래도 5%는 딴 대학 갔죠. 그러니까 거의 100%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저희 한 명은 내신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측에서 처음에는 성적이 낮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꽤 공부 잘하는 아이고 서울에 좀 괜찮은 고등학교 이래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냐, 이 고등학교가 일반적인 고등학교 아니다 막 설명을 저희가 뭐 특목고나 이렇게 우수한 고등학교는 그렇게 또 학군에 따라서 또 서울에도 좋은 학군에는 평범한 고등학교가 성적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설명을 쭉 했더니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 측에서 수학 문제지를 하나 보내줬어요. 수학이 내신 등급이 좀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토요일날 보통 하거든요. 여기 사무실에 요 문 닫으면 여기 조그마한 룸이 돼요. 여기서 그 시험을 쳐요. 저희가 이제 감독을 하죠. 시험 치고 답안지를 스캔해가지고 시드니 대학 측으로 보내면 왜? 그게 바로 얘네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평가를 못 해놓은 거예요. 못 해놓은 건데 이제 학생과 에이전트 측에서 그 고등학교 자체가 워낙 뛰어난 고등학교라고 하니 평가를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 테스트 봐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니 억셉트를 한 거예요. 공인 영어 성적은 필요 없어요? 공인 영어 성적은 앞에 필요한데요. 이제 가끔 어머님들이 혼돈하시는데 파운데이션 들어갈 때는 영어 성적이 보통 5.5 정도면 되거든요.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한국에서 보통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는 뭐 수능 공부들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뭐 그냥 쳐도 바로 나오는 애들, 외부 아이들은 그냥 쳐도 월등히 높은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에 평범한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 2-3달 공부하면 나올 수 있는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우리 아이 영어 굉장히 잘하니까요. 아니 그럼 국어 잘하면 서울대학 갑니까? 국어가 아니라 한국말 잘하면 서울대학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어라는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영어를 더 잘한다. 나는 IELTS에 5.5밖에 안 나왔어요. 얘는 IELTS에 뭐 8 나왔어요. 그럼 얘가 입학이 유리하냐? 아니 똑같습니다. 5.5 이상 넘으면. 5.5가 안 되면 못 가냐? 갑니다. 내 내신은 좋아요. 그래서 시드니 대학 측에서 8개월 혹은 1년짜리 파운데이션 오라 그래요. 근데 내가 영어가 없어요. 영어가 없다고 해서 걔가 논리지가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아까 그 내신 성적이라는 거는 종합적인 성적을 보는 거지 이 의학 성적이 아니라. 그럼 영어 성적이 없으면 연수를 하면 되죠. 시드니 대학 안에 있는 영어 연수 기관에서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영어 연수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고등학교 공부만 쭉 하다가 내가 영어 시험 준비할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내 내신은 한 3등급쯤 돼요. 언니 잘 아시겠지만 왜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교 내신 3등급이면 일단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기회가 좀 적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내가 뭐 시드니 대학에 파운데이션 가겠다 라고 하는데 내가 영어 점수가 없어요. 근데 또 IELTS 공부를 또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시드니 대학 측에 요구하면 영어 시험지를 줘요. 이건 어학 시험입니다. 영어 능력, 그러니까 논리지 테스트가 아니라 어학 테스트입니다. 그 시험지로 오면 또 1시간 반 정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시험 보고 스캔해가지고 보내면 당신은 우리 대학 파운데이션 들어오기 전에 영어 연수 10주 하세요. 영어 연수 20주 하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그 과정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마치면 거의 뭐 95%는 시드니 대학을 간 거고 나머지 5%는 다른 대학을 간 거니까 거의 다 가진다고 봅니다. 보세요. 100%잖아요. 파운데이션 안에 있는 아이들이 시드니 대학 측으로부터 1학년 본과정 바로 들어가는 오퍼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는 근데 95%만 간 거는 나머지 5%는 딴 데 갔거든요. 자, 요 부분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또 다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전공을 한 사람은 우리가 이민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는 게 MLTSS라는 직종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전공을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여기 전공을 같이 한번 살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파운데이션을 진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뒤에 거 다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1학년 마치고 고1 마치고 고1 마치고 지원하는데 내 주머니에서 나갈 게 뭐가 있죠?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그리고 고2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2 성적이 나왔는데 의외로 잘했네? 그러면 고3 계속 하면 되죠. 역시 고2 성적 딱 나오니까 만만치 않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가 신청해놨던 게 있으니까 옵션이 있잖아요. 고3 갈지 이거 갈지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호주에서 지금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공부하고 있는 엄마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이시면 제가 지금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내신이 고2, 고3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학교는 고3 내신만 들어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고2, 고3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바이올로지를 하지 않은 학생은 고3 때 바이올로지를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2 때 과목 선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보통 6과목을 선택했다가 고3 되면 한 과목 드롭하고 5과목 정도를 해갖고 이 안에서 10유닛을 구성해갖고 에이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광고 하나만 조그만하게 하면 저희 카페를 아마 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호주야 클럽 카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호주야 클럽 혹은 호주야 클럽 TV 해가지고 유튜브에 치면 제가 지금 계속 영상으로 동영상 자료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서 구독해 주세요.